네, 리플 XRP가 한 주 동안 일주일 내내 상당히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이제 한번 전고 돌파 내지는 역사적인 고점 이 3달러대를 다시금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을 꽤나 선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해도 아직 갈 길이 엄청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한번 작정하고 달리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렸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게 XRP였다라는 거. 지금 6년짜리 삼각형이 형성되고 있고 꼭지점 거의 끝부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XRP 홀더들을 조금 약간 기대감을 갖고 설레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참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리플 소송 약식 재판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 만에 1주년이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XRP가 움직여 주다 보니까 이제 정말 뭔가 끝자락에 오긴 온 건가? 이제 뭔가 이 지긋지긋한 소송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또 안기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주변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대 포인트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도 뭔가 그럴싸하게 지금 상황을 더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7월 18일 합의 결정 가능성, 이런 얘기도 있고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가운데 리플은 또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일을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올해 CNBC가 핀테크 상위 250개 기업 가운데 리플을 선정을 했죠. 2년 연속 선정이라는 나름의 의미 부여도 가능한 그런 포인트 지점. 뭐 리플이 혁신이냐 사기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하고, 이 갭이 굉장히 극도로 딱 나뉜 갭 사이즈가 일단 크죠. 그런 종목인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일단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도 제갈 길을 엄청 잘 개척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 평가 역시 잘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 의미 부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만큼 어떤 리플 소송 약식 재판 1주년 이런 시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가장 직접적인 인물도 없을 거예요.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송 1주년을 맞아서, 그러니까 약식 재판 1주년을 맞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그날은 리플과 업계에 매우 좋은 날이었다. 우리 업계를 괴롭히는 악당과 싸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후에 1년 동안 갠슬러의 SEC는 실패한 소송, 거짓 수사, 비방과 협박으로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강화했다. 그때도 그들은 틀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약식재판 1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SEC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또 이렇게 날리기도 했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약식재판 1주년을 맞았다. 이 판결은 XRP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분수령이었다. 최근 바이낸스 사건 등 SEC의 과도한 권한 행사 인정 판결이 또 잇따르고 있다. 리플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리플과 업계 전체는 갠슬러가 떠난 뒤에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변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식 재판 판결의 틀은 지켜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더 리플의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느냐, 아니면 얼마나 리플의 덜 우호적인 판결이 나오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건데, 전체적인 분위기, 미국 사법부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SEC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일단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말처럼 법원의 판결이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플러스 더 긍정적으로 리플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 그런 기대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적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흥분하고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막 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7월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늦어도 9월 안에 나올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9월 안에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바라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일개개미의 전망일 뿐인 거잖아요. 뭐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고조시킨 인물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입니다. 이 양반이 6월에 XRP 에이펙스 행사에서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노가리를 좀 풀어줬었죠. 리플 소송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가 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8월 말인지 9월 말인지 그걸 사람들이 묻기도 하지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 벌써 이제 7월 중순이기 때문에 8월 말이 됐든 9월 말이 됐든 뭐 까짓 거 2020년 12월부터 지금 벌어진 일인데 그 까짓 거 뭐 한두 달 우리가 못 기다리겠습니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충분히 또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기가 사실 굉장히 조금 기대 포인트를 올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좀 체감되는 게 여기다가 또 XRP 시세가 또 꿈틀꿈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 원화로는 뭐 한 1,000원 기본빵 플러스 진짜 양심 있으면 XRP가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기대감 1달러는 기본빵으로 그 위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스리슬쩍 지금 시장 저변, 커뮤니티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뭐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리플 소송 법원 판결과 관행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양측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양측이 좀 약간 지금 이견은 크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교집 합의 만약에 잘 형성이 된다라면 합의는 오늘부터 언제든지 사실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관건은 이제 벌금 규모죠. 처음에 SEC가 20억 달러 불렀다가 1억 200만 달러로 낮췄고 이 과정에서 테라폼 랩스 벌금 합의를 리플이 문제 삼으면서 이게 1억 200만 달러로 SEC가 수정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문서에 명시를 했다라는 거. 물론 리플이 표면적으로는 1,000만 달러 미만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어떤 드라마틱한 의견 합의 도출이 된다라면 사실 합의해서 적절하게 마무리 시켜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겠죠. 그래서 야신 모바락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금 구제 과정에서 리플은 SEC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지위에 올라서 있다. 벌금 액수는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로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리플은 이것을 승리로 포장을 할 것이고 이게 바로 정확한 것이다. 뭐 5천만 달러는 사실 SEC가 좀 받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 그냥 조금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한 1억 달러 정도면은 한 9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 상황이면 양측이 합의 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그래 양측이 전격 이렇게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조금 들려주면은 사실 그 자체로 뭐 항소 한이 대법원 간이 이제 이런 거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조금 펼쳐지면 상당히 좀 아주 많이 반가울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법원의 판결인 건데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합의를 중지하는 상황. 양측이 알아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잘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때 법원에서 적절한 벌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중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법원에서 아예 그냥 벌금 판결을 내리는 상황. 그것도 아니면 이제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상황. 이건 정말 리플이 엄청 바라고 기대하는 거고 이번에 막판에 리플이 빡쳐가지고 바이낸스 사건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의견을 판례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판결 나오자마자 법원에다가 마지막 공세를 펼쳤던 게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약간 되게 재밌어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송이 기각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기각이 됐을 거면 약식재판 판결 자체가 이렇게 초기 기관 대상 판매 그리고 2차 시장 판매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고 그때 이미 기각 내지는 기각과 유사한 형태로
소송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되진 않을 것 같고 합의 중재나 아싸리 벌금 판결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생각했을 때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 엑셀 폴더 입장에서는 한 요 네 가지 정도 상황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짜증나는 거는 어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항소한다, 대법원 간다 이래버리면은 좀 짜증 나겠죠. 하지만 판결의 내용을 바라봤을 때 리플에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약식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주더라도 사실상 리플 승소로 의미부여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일단 좀 기다려 봐야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떠올려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인 것이고 실제로 뚜껑은 까봐야 한다. 그런데 뭔가 긍정적인 기대감이 시장 안팎에 자리하고 있는 건 또 괜히 또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뭐 이 정도로는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프레드 리스폴리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 판사가 7월까지 이 벌금 구제책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7월 13일 또는 7월 말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7월 13일은 약식재판 1주년이고 7월 말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건데 약간의 희망회로 성격이긴 한데 뭔가 법원에서 관례를 빨리 터준다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사실 속도 붙으면 그냥 바로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도 아주 길게 장고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7월 말에 나와주면 땡큐. 뭐 한 8월 정도에 8월 중하순 정도에 나와주면 그냥 감사 소머치 감사 I love you 뭐 정도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배경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 이슈를 자체가 지금 리플이 리딩하고 있죠. 특히 테라폼 랩스 합의 이후에 진짜 완전 개빡쳐가지고 소송 기각해달라고 막 요청서 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슈 리딩 자체를 하고 있는 주체가 리플이라는 거, SEC는 거의 지금 짜그라져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도 재밌는 소송의 기대 포인트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게 막 잇따라서 더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더 재밌는 건데, 미국 대법원을 비롯해서 각급 법원이 지금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SEC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주 반가운 지점이고, 세 번째가 재밌죠. 지금 미국 정치에서 암호화폐 이슈가 쟁점화가 됐는데 이번에 트럼프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당선 기대감이 엄청 커졌고 보수 진영의 어떤 응집력, 결집력에 대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재선에 성공한다라면 SEC의 규제 방식은 전면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게리 갠슬러의 인기가 남아있긴 한데 갠슬러가 지금처럼 우악스럽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역사상 첫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행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이미 방향성을 세팅했기 때문에 이것과 정반대 스탠스를 갠슬러가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사실 이제 SEC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관심 포인트더라고요. 이게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슈를 통해서 갠슬러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요건 조금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권 밥그릇 다툼도 한번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SEC가 아닌 CFTC 위주로 규제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리플 소송에 직접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재료들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게 이제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이 최근에 의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을 CFTC 관할에 두기를 바라고, 그럴 경우에 문제는 더 간단해질 것이다. 증권과 상품의 정의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80%는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멘트까지 날려줬습니다. 특히 증권과 상품의 정의에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아니 왜 지금 이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된 시대적인 혁신 포인트의 재료 구심점이 되는 포인트 지점들을 100년 전 하위 테스트 오렌지밭 진짜 짜증나는 건데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변화가 필요할 거고 트럼프가 재선에서 성공할 경우에는 이 변화의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으로 암호화폐 영역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1세기 금융혁신 기술 법안에서도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규제기관을 CFTC로 그러니까 주요 규제기관을 CFTC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재선 이후에는 만약에 성공한다라면 상당히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머리를 잘못 굴리고 있어요. 이 법안 갖고도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반대한다. 이러면서 뭐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만나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 정치적인 의도라는 게 너무 선명해서 사실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급기야 일론 머스크까지 공개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황. 뭐 이런 거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 거고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 이때 필요 없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필요 없는 건 너야 이 새끼야 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들이 주변적으로도 잘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리플 소송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맥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하게 우리 같은 XRP 홀더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궁금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시세죠. 소송이 만약에 리플에 우호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약식재판 수준으로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XRP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 뭐 3달러 위로 역사적인 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사실상의 리플 승소 이쪽으로 방점이 찍히면서 5달러 이상까지도 가능할까? 막 엄청 막 기대감, 희망회로를 우리가 또 돌리게 되는 포인트. 아니면 아싸리 XRP 맥시멀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달러 돌파라는 막 가격 폭등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물론 2024년 현재 상황에서는 XRP 100달러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XRP가 520억 개인데 지금 시세로 100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5조 달러가 넘어요, 시총이.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이거 오늘자거든요. 3조 5천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3천억 달러, 엔비디아가 지금 3조 1천억 달러, 알파벳은 확 줄었네. 2조 달러 초반입니다. 그런데 XRP 리플랩스의 시총이 5조 달러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2024년 자본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고 뭐 어느 시점에선가 되면 좋겠죠. 그러길 바라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이 1조 1000억 달러 지금 수준인데 뭐 XRP가 5조 달러 넘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24년 현재는 말이 안 되는데 뭐 언젠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 어느 시점이 되면 뭐 그런 날도 좀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또 누구나 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하면 되게 기분 좋은 포인트고 XRP가 100달러 되면 저희 채널에서 XRP 오랫동안 투자하시거나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뭐 대를 걸쳐서 다 은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자본시장의 캐파에서는 XRP 100달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라고 바라보는 게 드라이한 팩트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브래틀 같은 사람은 되게 전폭적으로 XRP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 0.5달러에 XRP를 사. 그게 아니면 100달러에 매수해. 결정은 네 몫이지. XRP 100달러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가능할 이슈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달러 바라지도 않는다. 10달러에서 20달러만 가라.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목표?
아니면 5달러까지만 가라. 뭐 이 정도? 5달러까지만 가도 어마어마한 건데 뭐 그런 것부터 조금 먼저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엄청 전폭적인 얘기죠. 미래의 사람들은 XRP가 0.5달러가 아니라 50달러 부근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XRP가 50달러에서 겨우 200달러까지만 상승했다라고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0.5달러대에 있는데 0.05달러대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 지금 첫 번째 트라이앵글에서 0.05달러 막 이럴 때 여기가 지금 0.05달러, 0.03달러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냈고 이게 지금 6년짜리 트라이앵글이잖아요. 6년짜리. 거의 끝자락인데 0.05달러, 0.05달러가 지금 0.5달러 어쨌든 엄청난 폭등 3달러대 폭등 이후에 0.5달러로 주저앉았지만 요때와 비교를 하면 이미 10배 그런데 200달러까지 폭등을 할 거야. 하지만 한 50달러 부근에서 정체가 될 그런 상황. 그러니까 페이지 자체가 바뀔 거라는 거죠. 이때 그랬다가 요때 그랬듯이 지금 현재가 여긴 거고 이때 그랬던 것처럼 요때 그럴 거라는 약간 되게 재밌는 분석이고 순간적으로 XRP가 200달러까지 갈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순간적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진짜 이 자본 세력들이 완전 미쳐가지고 뭐 한번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또 들긴 하지만 현재 자본시장 전체 캐파로 놓고 봤을 때는 XRP 100달러나 200달러는 좀 과하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뭔가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 되면 너무 좋겠는데 숫자 자체가 너무 커서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0달러? 20달러까지만 가자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아만다 판토야, XRP의 진정한 가치는 8달러에서 20달러 범위에 있고 2026년까지 현실화될 것이다. 사실 20달러도 굉장히 큰 숫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그래도 드라이하게 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XRP는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거래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적 반복성. 2017년 1월 달에 XRP가 0.006달러 1년 뒤에 3.84달러 63,000% 폭등. 역사의 반복성. 이번에도 벌어질까 이런 기대감인 거죠. 두 번째로는 기관 채택 쓰나미가 펼쳐지면서 XRP가 2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XRP 현물 ETF가 내년 정도에는 현실화될 가능성, 특히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진짜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시장 트렌드 그리고 유틸리티의 폭발. 이거는 뭐 디파이 혁신의 어떤 상징성을 리플이 보여주고 있고, 미래 금융 서비스 수요, 국경 간 송금 혁신 플러스 커스터디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까지 엄청 빡세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적 명확성 그리고 파트너십의 폭발적인 증가.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난다라면 파트너십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XRP 유틸리티적인 활용도는 엄청 강화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세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지금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패턴이 너무 예뻐요. 월간 차트, 주간 차트, 뭐 3위크 차트 등등 패턴 자체가 지금 너무 예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여차하면 내년쯤에는 XRP 현물 ETF를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커스터디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 테마에 굉장히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번 사이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테마 가운데 하나가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입니다. 이건 이제 잘 아실 거고, 거기에 지금 리플도 발을 꽤 깊게 담그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XRP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기대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뭐 7월 말이 될지 뭐 9월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딱
갈래가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는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XRP 홀더분들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 이미 웃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과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